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윤서연입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2살인 제 연인과 결혼을 준비하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우리 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를 충분히 채워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서연아,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지? 퇴근길에 들른 아버지의 정육점에서 늘 듣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걱정이시죠. 30이 훌쩍 넘은 지금도 저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챙기시는 모습에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아버지. 오늘은 자기랑 웨딩홀 보러 가요. 일찍 끝내고 들어올게요. 사내 후배로 만난 민준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 후배였는데 어느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죠. 특히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와 비슷해서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퇴근 시간 민준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왜? 우리 부모님께서 상견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시는 자리가 잡힌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채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이혼하고 떠나셨다는 말씀만 하셨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이 어머니 얘기를 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는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 배달을 나가시고 밤늦게까지 신문 배달을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기도 했죠. 그런 고생 끝에 이제는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시며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민준 씨 부모님과 상견례하기로 했어요. 정말?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면서도 눈가에 옅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없이 치르는 상견례가 걱정되시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상견례 때 민준이 부모님께 실례되지 않게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할게. 우리 딸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는 며칠째 정육점 단골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며 정장도 새로 맞추셨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사실이 신경 쓰이시는지 곱게 다린 와이셔츠의 주름을 자꾸 만지작거리셨어요.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긴장되네. 나도. 근데 우리 부모님들끼리 잘 맞으실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믿을래. 자기 아버님도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부모님도 자기를 좋아하실 거야. 통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우리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상견례 당일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구두를 닦고 계셨어요. 정장 주름을 3번이나 다시 펴시면서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는 연습도 하셨죠. 저를 키우느라 양복을 입을 일이 거의 없으셨던 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넥타이를 고쳐 매드리는데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고 계셨어요. 긴장하신 걸까요? 아니면 설레시는 걸까요? 딸의 앞날을 위해 이렇게 긴장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자기야, 준비 잘 돼가? 응, 아버지랑 같이 준비 중이야. 자기는? 나도 거의 다 됐어.
어머니가 아침부터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 자기 좋아하실 것 같아.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네. 어쩜 이리 예쁘니? 화장대 앞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는 저를 보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셨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멋지세요. 제일 잘생긴 아버지. 긴장한 기색을 감추시려 애쓰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는 늘 그렇듯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비록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한정식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먼저 도착했어. 어디쯤이야? 곧 도착할 것 같아. 자기, 너무 긴장하지 마. 그래도 자기 아버님 처음 뵙는 건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민준이의 긴장한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32살 남자가 마치 고등학생처럼 들리는 게 귀여웠어요. 한정식 집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더없이 근사해 보였어요. 우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민준이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아버지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셋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게 신경 쓰이시나 봅니다. 예약된 방으로 들어서자 민준이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정갈하게 차려입으신 두 분은 우아해 보이셨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기품이 넘치셨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 씨가 맞죠?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더 예쁘네요. 민준이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의 인사말이 흐릿하게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친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화장실 좀. 민준이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까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방을 나가셨습니다. 상견례는 어설프게나마 진행됐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돌아오신 후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셨고 아버지도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대화는 주로 민준이의 아버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서연 씨는 현재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 브랜딩이나 광고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를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준이가 많이 배우고 있다더군요.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었나 봅니다. 민준이의 아버님은 계속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방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민준이의 어머니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물으셨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세요? 아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시고는 다시 침묵에 잠기셨어요. 창밖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밤늦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해. 응? 어떻게? 방에서 계속 우시는 것 같아. 아버지가 달래봐도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혹시 상견례 때 뭔가 불편하신 일 있으셨나?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좀 이상하셔. 가게도 안 나가시고 계속 담배만 피우시네. 자기야, 우리가 뭔가 실수했나? 아닐 거야. 그냥 어른들께서 처음이라 긴장하신 거겠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통화를 끝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확연히 달라지셨어요. 평소라면 장사 준비로 바쁘실 시간에 정육점 문을 열지 않으시고 어디론가 나가셨다가 늦게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민준이는 평소처럼 자기야 하며 제자리로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서연 씨, 잠시 시간 될까요? 어느 날 퇴근 시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서로를 씨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오늘따라 그 호칭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자기야, 어머니께서 우리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시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이해가 안 돼.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러시는데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을 미루자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아버지를 뵈러 정육점에 들렀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동네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근처 카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와 민준이의 어머니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민준이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두 분이 앉아 계신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신 채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30년을 넘게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너무나 아프고 쓸쓸한 목소리. 그래도 우리 서연이를 제가 민준이의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울렸어요.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어머니?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두 분이 놀라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준이의 어머니, 제 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자기야, 드디어 찾았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나가시길래 걱정돼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우리 셋의 표정을 번갈아 보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여기서 다들 무슨 일이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자기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민준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 아버지가 그토록 괴로워하셨는지, 왜 민준이의 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해 하셨는지. 서연아, 아버지가 저를 붙잡으려 하셨지만 이미 제 다리는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향해 한 걸음 내딛다가 그대로 멈춰 서셨죠. 자기야, 제발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줘.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한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을. 이게 무슨.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어릴 때 이혼했다는 어머니가 바로 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민준이의 어머니로. 서연아, 아버지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지금까지 저를 속이신 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6년 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그만하세요.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잠깐만. 제발. 하지만 저는 그냥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렸어요.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민준이의 부재중 전화가 20통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어디야? 내가 갈게. 문자를 읽다 보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지만 지금은 그 마음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서연아, 지금 어디니?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평소에 의젓한 목소리가 아닌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강공원이에요. 거기 있어라. 아버지가 금방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어요. 아버지가 혼자 절 키우시면서 겪으셨을 고생들, 그리고 어머니가 절 두고 가셔야만 했던 이유. 그때 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자기야, 지금 어디야? 민준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도 아직 정신이 없어. 하지만 자기야, 우리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내가 지금 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 그래, 알겠어. 하지만 내일은 꼭 보자. 약속해줘. 전화를 끊고 강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버지가 곁에 와 계셨습니다. 평소의 의젓한 모습이 아닌 지치고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주름살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20살 때였다. 대학교 2학과 2년생이었지. 그때 내 어머니를 만났어. 같은 학과였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내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집안 따님인지. 하지만 사랑에 빠진 청춘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겠니?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인연을 만났어. 정말 행복했단다. 하지만 내 외할아버지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지. 그때는 아직도 신분 차이란 게 중요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다 내가 생겼단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 내 외가에서는 더욱 크게 반대하셨고 결국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단다. 자신의 집안과 우리 사이에서 결국 널 나에게 맡기고 떠나기로 하셨지. 그게 그분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을 거야. 아버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이걸 이제야 말해준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의 상처가 될까봐. 내가 어머니를 원망할까봐. 그저 이혼했다고만 말했던 거야. 강물에 비친 달빛이 일렁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흔들리는 달빛을 바라보며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요. 서연아,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말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이 이렇게나 많아진 것을. 지금 만나러 가도 될까요? 제 질문에 아버지가 놀란 듯 쳐다보셨어요. 아마도 제가 더 강하게 거부할 거라고 예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쩌면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자기야, 지금 어디야? 어머니께서 많이 괴로워하셔. 민준아, 나 지금 어머니 뵈러 가려고 해. 같이 갈게. 아니, 지금은 혼자 가고 싶어. 알겠어. 하지만 자기야, 내 마음은 변함없어. 우리 이 일 잘 해결해 보자. 민준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와 함께 그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는 어머니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앉아도 될까요? 어색한 목소리로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이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나요? 제 질문에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회사가 부도날 위기였어. IMF 시기라 모든 게 힘들었지.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가문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면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도 살릴 수 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었어.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야. 결국 나는 우리 서연이를 버리고 도망친 나쁜 엄마일 뿐이야.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손수건을 건네드렸어요. 민준이는 그 후에 재혼한 뒤 낳은 아이야. 내가 20살 때였지.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자기야, 잘 되어가? 지금 어머니랑 얘기 중이야. 알겠어. 나중에 꼭 전화해줘. 자기 힘들 텐데. 민준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주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제라도
내가 엄마 노릇을 해도 될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6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엄마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나가지 않고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강물만 바라보았어요. 자기야, 어제 잘 들어갔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랑 같이 들어갔어. 어머니와는 많은 이야기 나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기야, 우리 어떡할까?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하나만 확실히 말해줄게. 난 자기를 사랑해.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도, 민준아, 나도 자기를 사랑해. 하지만, 혈연 관계라고? 우리는 서로 모르고 만났고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알면 상관없어. 내가 자기 지킬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잖아. 민준이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자기야, 이제 와서 우리 사랑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더 큰 잘못이 될 것 같아. 민준아, 우리 결혼하자. 계획대로. 어머니도 자기 아버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분들도 한때 서로 사랑하셨잖아. 민준이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하잖아. 이제 와서 우리 사이를 부정하면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다 무슨 의미였겠어?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제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들,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민준이와의 시간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제 마음이 민준이를 향하고 있다는 것. 자기야,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민준이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머니께 전화드려볼까?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저장한 번호였어요. 서연아,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요. 반대하실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행복이라면 엄마는 더 이상 너의 선택을 막지 않을게. 전화를 끊고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자기야, 이제 아버지께도 말씀드리러 갈까? 응, 같이 가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지만 우리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자기야, 이쪽 꽃장식은 어떨 것 같아?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예쁘네. 근데 이 색이 조금 더 진한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자기 눈을 못 믿을 리가 없지. 우리 아트 디렉터님. 민준이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제 코를 살짝 건드렸어요. 여전히 그의 장난기 어린 미소는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서연아, 민준아. 어머니가 웨딩홀에 도착하셨네요.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두 사람 결혼식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네,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큰 문제는 없었어요.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정육점 앞치마를 벗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요즘은 어머니와도 가끔 마주치시지만 예전처럼 어색해하지는 않으세요. 아버지, 이제 가게 마치셨어요? 응, 오늘은 일찍 문 닫았다. 내일 결혼식인데 피곤해선 안 되지. 민준이가 아버지께 공손히 인사드렸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꼭 일찍 오시는 거죠? 그럼 우리 딸 결혼식인데.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도 민준이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자기야, 행복하지? 응, 너무 행복해.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운명이었나 봐. 자기를 만난 것도,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게 된 것도. 달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됐죠. 민준아. 응, 자기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손잡고 걸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영원히 이렇게. 민준이가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작은 남들과 달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자기야, 내일이면 우리 정말 부부가 되는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시작이네. 내일이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깊은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못다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완성되는 것처럼요.